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가 며칠째 간간모 소식이라서 우울해하던 중에 사연을 보내는 남성 청취자입니다. 제 아내와 저는 맞벌이 부부인데 아내가 제법 돈을 잘 버는 사람이고 만나는 사람들의 폭이 넓다 보니 사회적인 만남이 잦은 편입니다. 더구나 그녀가 술자리도 자주 가지며 각종 다양한 직업을 가진 남자들을 자주 만나고 있던 것도 저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가 작은 일로 싸운 후에 사이가 서먹해져서 서로 얼굴을 볼 기회가 더 드물어진 상태입니다. 원래 아내는 저와 결혼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일이 꼬였던 것인지 저와 연이 닿았습니다. 고학하며 학창시절을 보내던 저와 달리 아내는 제법 부유한 집안에서 나고 자라서 큰 어려움 없이 유년기와 아가씨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좋은 것만 누리느라 발달된 안목으로 지금은 가구 수입 회사를 차려서 국내외 여러 바이어들을 만나며 제법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저랑 연애할 때도 그녀는 돈 씀씀이가 컸고 뭘 결정하건 오래 고민하지 않았으며 혹여 그 판단이 틀려서 실패가 왔더라도 전혀 당황하지 않고 기존의 것을 가뿐히 내던지고 새로운 선택을 다시 하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쉽게 뭔가를 다시 결정할 수 있다는 것, 저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자는 얼마나 행복할까 하면서 그녀를 부러워했고 보이지 않게 주눅든 채 그녀와 만나던 청년이었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힘들고 어렵게 자랐기에 제가 가진 것은 그저 끈기와 인내 하나로 이룬 학업의 성취뿐이었고 아내와 만나 연애한 덕에 처가의 능력으로 비교적 빨리 교수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춘 시절에 저처럼 한 끼 밥을 걱정하거나 차비가 없어서 걸어서 몇 시간이 걸려 겨우 목적지에 도착하는 일은 겪어본 적도 없는 그녀, 그런 그녀에게 제게 심적으로 어떤 아늑한 공감대를 가지기는 꽤 어려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점은 우리가 낳은 두 자식들에게서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두 딸들은 외갓집이 부자이기에 경제적 어려움 없이 다들 잘 커주었고 아내의 추진력과 저의 섬세함을 반반씩 섞은 성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 시절에 저와 아내가 연애하던 나이만큼 자란 그 애들은 지금 각자의 삶을 열심히 꾸려가고 있는데 엄마 회사에서 부대표로 일하고 있는 큰애는 지금 한참 로스쿨에서 공부하는 남자친구와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에 돈이 없는 상태로 대학원 공부를 힘들게 하고 있으니 그 옛날 저와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큰애도 남친에게 집안 돈을 받아서 갖다 줘가며 변함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아직 대학생인데 아르바이트 하다가 알게 된 연하남과 한창 재밌게 놀러 다니고 있습니다. 그 애는 남친과 결혼한다면 산골에 들어가서 농사 지으며 살고 싶다며 언니와는 달리 소박한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겨우 그러려고 도시에서 힘들게 대학 공부까지 하고 있는 거냐고 제가 웃으며 말하니까 그 애는 농사도 삶도 공부가 필요한 거라고 깔깔 웃어버립니다. 저와 아내가 그 나이 대에는 그런 생각은 못하고 살았는데 요즘 애들은 아주 많은 자유를 누리니까 좋겠다는 생각마저 들고 더구나 저는 그 나이에 사회의 틀에 묶여서 무엇이건 마음대로 해본 것이 없었다는 아쉬움도 더 깊이 들었습니다. 물론 제게 아내만 사랑, 글쎄요. 그것이 사랑이었는진 잘 모르겠지만 어떻건 제가 젊은 시절에 아내만 사랑한 것은 아니었고 분명히 마음에 둔 다른 여자가 있긴 했습니다. 학교 후배였던 그녀, 오래전 겨울에 마지막으로 만난 후로 자기 갈 길을 갔던 그녀, 애초에 그녀와는 서로 사는 처지나 생각이 비슷했기에 흉어물이 없었고 제 고민을 부끄럽지 않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상대였습니다. 털털하고 순종적인 여자. 그 겨울에 고공 산책을 마치고 걸어올 때는 울면서 제게 매달려 막막한 미래를 토로하던 여자. 제게 그녀는 그렇게 기억되는 여자입니다. 포장마차에서 소라숙회 접시를 놓고 술잔을 기울이던 그 밤에 그녀는 저를 놓치기가 싫다고 훌쩍였습니다. 그녀 집에서 이미 말선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어려웠던 가정에 조금이나마 기대할 수 있던 맏딸에게 그 부모는 어서 사진 속의 맏선남을 만나서 몇 달 안에 결혼하라고 종용했던 것입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해줄 것이 없었고 제가 그녀를 붙잡는 것이 어쩌면 옳지는 않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밤이 깊어 밖으로 나오자 저 멀리 집집의 불빛이 가득한 산등성이 주위로 뭔지 모르게 애수가 밀려들었고 젊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앞으로의 막막한 삶이 어떤 형태로 펼쳐질지는 아무도 몰랐기에 더 답답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녀가 집으로 가기 싫다고 해서 저의 자취방으로 같이 와서는 언제나 그랬듯이 같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자취방 찬장 안에서 쉬어가고 있던 반찬의 냄새가 낡은 방문 틈으로 스며들었기에 저는 문을 좀 더 단단히 다시 닫았고 그 문 안에 갇힌 공기처럼 그녀도 곧 저를 잊고 일상의 평온 속으로 스며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우리는 몇 번을 뜨겁게 서로를 갈구하고는 그대로 지쳐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잠이 살짝 깬 저는 창밖으로 흩날리는 눈의 그림자가 불투명 창유리 위로 어른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창을 두드리는 바람 소리가 간간히 정막을 파고드는 속에서 저는 자고 있는 후배의 눈물 자국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보일러 기름 값이 없어서 냉기가 가득하던 방 안에는 그녀가 꼭 이별의 선물인 듯이 그날 사가지고 온 전기장판이 켜져 있었고 우린 그대로 서로를 꼭 껴안은 채 폭설이 쏟아지는 아름다운 겨울의 새벽을 맞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뭔지 모르게 마음이 갑갑해져 낮은 한숨을 내쉬었고 그녀가 부스스 눈을 떴습니다. 그녀는 착잡한 마음 다 안다는 듯 조용히 제 목덜미를 당겨서 자신의 입에 부벼대며 천천히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드럽고 따뜻한 곳으로 저의 손을 조용히 가져가며 애타게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전에 비해 무척이나 예민하게 제 손길에 반응했고 뜨거운 숨을 저의 귓가에 뿜어내며 아련하고도 흐느끼는 듯한 격정의 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어쩌면 다시는 그녀와 이런 시간을 못 가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너무 슬펐고 그녀가 어서 눈이 왔으면 좋겠다고 하던 대로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는데도 이상하게 슬퍼졌습니다. 그리고 한창 죽을 듯이 제게 매달려 전율하는 그녀를 내려다보며 우리가 이것 말고는 그 어떤 따뜻한 위로도 건넬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 역시 더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 우리 둘에게만 집중한 채로 어서 바로 지금 하며 거의 숨이 멎을 듯이 사랑했기에 저는 이제 겨울이 완연히 왔듯이 그 새벽이 결국 우리의 마지막이 될 것임을 슬프게 직감하며 더 강하게 열망의 세계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창밖에 거세지는 눈발이 우리의 추억을 다 묻어주겠지 싶었고 제게 바짝 매달린 그녀 역시도 같은 속도로 달려가더니 어느 갈래길에서는 생의 희노애락을 만난 듯 몸을 부르르 떨며 한 조각 마음을 제게 강렬히 남기고 서서히 사그라들었습니다. 이제 세월이 수도 없이 흐른 지금 그녀가 어디서 어떤 삶을 사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생의 어느 지점에서 젊음의 선명한 추억을 비밀스레 간직한 채 각자의 삶을 묵묵히 걸어가는 중이고 그때 우리의 결정이 옳았는지 아닌지를 이제 와서 다시 판단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